안녕하세요. 물리학원 개념 완성 9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나오는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과거에는 위치 에너지, 지금은 포텐셜 에너지라 불리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링 선수가 공을 빠르게 굴리기 위해 팔을 뒤로 놓게 치켜드는 백스윙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올린 볼링공은 낙하하면서 중력이 한 일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미래에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린 볼링공도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운동 에너지처럼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의 물체들은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작을 쪼개기 위해 도끼를 높이 올리는 것도, 수력 발전을 위해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이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미래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잠재적인 느낌이 든다 하여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또 물체의 높이나 물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위치 에너지라고 줄곧 불렸습니다. 중력 이외에도 다른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활 시위를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화살이 앞으로 날아갑니다. 또 용철에 매달린 물체를 잡아당기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탄성력이 한 일에 의해 운동 에너지를 갖는 거죠. 즉, 활이나 용철 같은 물체의 길이가 변화되었을 때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여기 양전하를 띤 두 물체가 있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플러스, 서로 양전하,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를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순간부터 미래에는 물체는 서로 멀어지게 되고 전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기력은 일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 서로 전기력이 작용하는 두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란 중력, 탄성력, 전기력 등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위치에 따라서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미래에 중력이 일을 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이 일을 하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이 일을 하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라 부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기호로 포텐셜 에너지 각각 앞글자를 따서 이 P를 사용합니다. 또 책에 따라서 대문자 U나 대문자 V를 포텐셜 에너지의 기호로도 사용합니다. 우리는 U나 V를 사용할 때 다른 것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P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단위는 에너지니까 J로 쓰고 줄이라 읽습니다. 일과 운동 에너지의 단위와 동일합니다. 방향은 따로 없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습니다. 이 부호는 기준점으로부터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미래의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미래의 각각의 힘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알면 현재 물체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퀘스트에는 여러분이 직접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예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고. 흥미롭죠?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직접 중력과 탄성력이 하는 일을 구하며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봅시다. 퀘스트 31번 중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구해봅시다. 지표면 근처에 있는 질량이 m인 물체는 항상 아래 방향으로 크기가 mg인 중력을 받습니다. 물체는 낙하하는 동안 높이 h에서 0으로 변이 h만큼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이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W는 F 델타 S, 힘 mg에다 변이 h를 곱해서 mgh로 나옵니다. 중력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물체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지면에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면 높이 h 위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입니다. 짜잔! 두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mgh이기 때문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mgh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기준점, 기준면이란 무엇일까요? 포텐셜 에너지를 다룰 때는 기준이 되는 점, 말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기준점을 바꾼다면 당연히 같은 위치더라도 포텐셜 에너지 값은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기준점으로 정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지면을 기준점으로 잡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그럼 기준점을 아무렇게 잡아도 되는 이유를 알려주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은 공이 낙하할 때 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이 공의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포텐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처음 위쪽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중 아래에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중요할까요? 답은 두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입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만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공기 저항 등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중력만 작용한다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가 낙하할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설명했습니다. 교과서나 수능 연계교재, 문제집에는 주로 물체를 들어올리며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이용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소개합니다. 이것도 괜찮은 내용이니 한 번쯤 읽어보도록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탄성력에 의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겠습니다. 퀘스트 32번을 봅시다. 우리는 중력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성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먼저 탄성력이란 물체의 변형이 일어났을 때 원래의 모습,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말합니다. 처음 들어본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딥니까? 고무줄, 용수철, 스펀지 이런 물체들을 떠올려보면 탄성이란 말의 의미가 와닿을 겁니다. 그렇다면 탄성력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세기부터 살펴봅시다. 어렸을 때 고무줄로 친구를 공격하거나 당했을 때 많이 늘려서 파괴력을 올린 경험은 다들 있을 겁니다. 변형 정도, 다른 말로 변이가 클수록 탄성력의 세기가 큽니다. 또 탄성력의 방향은 변이의 방향과 반대입니다. 용철을 오른쪽으로 잡아당긴다면 탄성력은 왼쪽으로 작용하고요. 고무줄을 왼쪽으로 잡아당긴다면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작용합니다. 용철에 매달린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을 이 정보를 이용해 구하면 F는 마이너스 KX가 나옵니다. 여기서 X는 변이입니다. 힘의 세기가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죠. 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서로 반대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여기에 나와 있는 상수 K는 용수철 상수입니다. 참고로 용철이 짱짱할수록 용철 상수가 큽니다. 그래서 용철을 변형시킬 때 더 강한 탄성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탄성력의 세기를 알았으니 이 힘이 하는 일을 구해볼까요? 참고로 평형점이란 용철에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 끝부분이 위치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흔히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변이 X에서 출발하여 평형점까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탄성력이 하는 일을 구해봅시다. 아까 중력은 어느 지점에서나 세기가 mg 똑같아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성력은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탄성력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엄청난 기술이 있습니다. 내 솜씨를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위치에 따른 힘 fx 그래프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훌륭한 학생이라면 면적을 구하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면적을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면적이니 x 곱하기 kx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탄성력이 하는 일은 2분의 1 kx제곱이 나옵니다. 탄성력이 하는 일만큼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변이 x에서 포텐셜 에너지 값을 2분의 1 kx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짜잔!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당장 구할 수 없습니다. 전기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힘 위치 그래프에서 에너지를 구할 때 적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 배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고 적분이라는 기술을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 여러분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 것 같다면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찾아와 보여주세요. 이제 1.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모두 배웠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단원의 최종 목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